안녕하셨죠? 백광입니다. 자, 오늘은 테마 강의인데요. 이제 그 명리학에서 그 왕상휴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주 명리학에서 그 어떤 사주의 그 일간이 자기 중심에서 봤을 때 자기가 태어난 사주의 구성에서 이제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신왕하냐 신강하냐 신약하냐 뭐 등등의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 기본 개념이 바로 이제 이 왕상휴수사에 대한 이론에 근거를 해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고전적인 명리학 그 서적들을 보게 되면 왕상휴수사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건 이 세밀한 관찰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적용 예시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한 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한 점으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90년대 이후에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연구한 그 내용을 토대로 본인들의 저서에 이제 사주의 강약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타 이론들을 정립해서 발표를 하곤 했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쭉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월지에서 월령을 득하고 뭐 일지 득하고 뭐 세력을 얻었느냐 뭐 이런 방식, 또는 뭐 이제 그 각각의 숫자를 부여해서 일정한 수치값을 다 적용해서 이제 어떤 글자가 배속됐을 때 총 합산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방식도 있었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용해 본 결과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약의 측정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리고 오히려 사주의 이제 중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신을 찾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왕상휴수사의 기본 이론인데, 그런 것을 구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들을 적용해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정확한 계측이 더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그 명리학 체계에는 왕상휴수사법을 근간으로 한 고전적인 체계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저는 그냥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상휴수사법을 제가 쓰고 있는 것이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관측하고 계측해 본 결과 저 나름의 어떤 방식대로 이제 왕상휴수사법을 정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그 왕상휴수사의 기본 이론의 첫 번째 시간 개념 정립부터 조금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통근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왕상휴수사는 왕 또는 상, 휴, 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제 명칭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의 글자가 나와 같은 오행이 되는 것을 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간목이라고 한다면요, 인이나 묘라는 지지를 보면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봄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계절을 얻은 겁니다. 그것을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같은 계절의 지지의 글자들을 얻으면 왕과 같다. 그러면 이것은 매우 힘이 강하다. 그래서 왕자가 임금 왕자 옆에 날일자가 붙어서 아주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서로 상자를 썼는데요, 이건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간목 기준으로 본다면은 수생목이 되니까 해수나 자수의 글자가 아마 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자들은 전계절이 되겠죠. 그래서 겨울의 글자가 간목을 생해주게 되는 수의 글자들에 해당되니까 그것이 이제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하는 오행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하니까 간목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목생화 이렇게 되겠죠. 그럼 화의 지지들, 사화나 오화의 글자가 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되는 것은 이제 내가 극하는 것이니까요. 간목에게는 이제 토의 성분들의 오행이겠죠. 그러니까 진술, 충위의 글자들이 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는 나를 이제 오히려 극하는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되니까요. 간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금의 오행이니까 신금, 유금 이것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우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구분에 의해서 이제 일간의 이제 월지에서 얻는, 일단 먼저 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주의 강약을 측정할 때는 우선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월지이기 때문에 월지에서 어떠한 글자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왕상 휴수사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편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왕상 휴수사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게 여기 나와 있죠. 자, 우선은 그럼 간목을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의 일간이다. 자, 그러면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인이나 묘의 글자에 이제 같은 계절 봄에 목에 해당되는 지지를 보게 되면 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요. 해수나 자수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겨울에 해당되겠죠. 수의 오행이 될 겁니다. 자, 휴는 이제 내가 극생하는 거니까요. 목생화가 되니까 이제 사화나 오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의 오행이 될 겁니다. 내가 극하는 것은 이제 간목 기준으로 보면은 진술 충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진술 충미가 해당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환절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토의 오행이다. 나를 극하는 것은 이제 신금과 유금의 글자가 되겠죠. 유금의 글자가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가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금의 오행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왕상 휴수사는 일간을 중심으로 자, 어떠한 계절에 해당되는 월지를 보느냐, 이것이 이제 그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월지에서 상황에서,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월지 상황에서 통근이 된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 왕상 휴수사는 크게 왕과 상은 네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휴수사는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이제 육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견이겠고요. 비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은 인성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비겁과 인성은 나에게 힘을 제공하는 통근이 됩니다. 통근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통할 통자를 쓰고 뿌리 근자를 쓴다. 그래서 뿌리의 지지에서 내가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힘을 얻다. 그걸 통근이라 한다. 그러니까 일간이 무언가를 수행해 나가려면은 이런 통근의 힘을 얻어야 여러 가지 육친도 수용하고 격도 수용하고 하는 것이니까 통근이 되지 않으면 뭔가를 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왕상 휴수사로 볼 때는 왕과 상은 나의 편이 되는 것이죠. 나의 통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휴수사 쪽으로 가게 되면 휴가 되면 식상이 됩니다. 수는 재성이고요. 사는 관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식재관의 임자는 그러니까 나하고 통근이 안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 이제 그 반대편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지에서 왕과 상, 즉 같은 계절을 얻는 비겁의 글자들은 왕이고, 자, 인성을 얻게 되면은 상이다. 그것은 통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왕과 그러면 상에는 통근이 됐는데 둘 다 그러면 똑같은 통문력을 제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통 그래서 그 같은 비겁의 통근을 했을 때 이제 붙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절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서 신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함부로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 요건에 해당됐을 때만 신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제 그 상을 얻었다 그러면 인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 상 같은 경우에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요런 것은 보리가 신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근이 되기는 하였으나 신왕이라는 명칭을 쓰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 자기 계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기 계절에 통근이 된 것은 한 2배 정도의 힘을 얻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성은 이제 동일하게 비겁에 통근을 해서 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2배의 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신강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강하면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신강이라는 개념은 뭐 예를 들어서 월지에는 인성을 놓아서 상을 얻었는데 뭐 일지에는 왕의 글자를 또 얻어가지고 비겁에 통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일지에서 얻은 왕은 계절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글자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계절을 나타내는 간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당연히 월지는 인성이고 일지는 비겁의 왕을 얻은 글자에 통근을 했다면 통근력이 벌써 세지죠.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강과 신왕은 차이점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칭의 용어의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신왕과 신강의 개념에서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휴수사로 들어가게 되면 휴사로 들어가면 월제 식상, 재성, 관성의 기운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점차 이 순으로 점점 약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통근은 되지 않으나 이제 휴수사 첫 번째 왕과 상이 이제 1번, 2번이라면 3, 4, 5의 순으로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통근의 개념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자, 간목이라고 예시를 했다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인이나 묘를 보게 되면 왕의 글자로 통근이 된다. 그 다음에 진이 되면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12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왕을 얻고요. 자, 그 다음에 상을 얻는 것은 어딘가요? 여기서 상을 얻겠죠. 인성이니까. 이게 이제 상이 됩니다. 이게 왕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요 두 구간에서는 일간의 통분력을 제공해주는 요소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과 상의 개념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왕상 휴가 되면 내가 기운을 생하는 거니까요. 이 화의 오행이 이제 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에 해당되는 요것이 사가 될 겁니다. 사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 술, 충, 미의 글자는 내가 극하는 것이 돼서 수가 되겠죠. 수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복잡한 개념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장간이 을, 개, 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간목이 진이 수가 되는 진월에 태어났다면 수가 되지만 이 안에 초기 9, 3, 18 중에 초기 9는 을목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통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통근이 되는 겁니다. 수가 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통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은 봄의 마지막 끝자락이죠. 마지막 달이 되니까요. 아직 봄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 계절 내에 있으면서도 초기 9일은 을목이 사령을 하고 지장간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에게 통근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이제 사령의 개념입니다. 사령. 자,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지장간 중에 어떠한 것이 임무를 맡았나, 어떠한 것이 이것이 이제 사주의 큰 뜻을 받은 것이냐. 그래서 사령 확인은 이제 태어난 날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짜가 앞에 9일에 걸치면 을목사령, 3일에 걸치면 계수사령, 그 다음에 이 18일 중에 걸치게 되면 이제 이 무토사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령을 확인하시고 초기의 사령이라면 실제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토작용보다는 목작용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준왕에 가깝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렇게 변질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초심자들께서 왕상휴수사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3자리에 사령이 됐다면 당연히 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9일은 왕의 준왕의 개념이 되고 요 3자리에 되면 준상의 개념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기인 18일은 무토가 사령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왕상휴수사의 수의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엔 통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월지, 지금은 총상적으로 전부 월지를 살펴보는 방식,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간목이 진월을 봤을 때는 자, 이러한 식으로 세분화해서 왕상휴수사의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목과 묘목에서 얻는 왕과 진에서 얻는 왕상의 준왕이나 준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근력이 똑같을까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서 여기 있는 글자 중에 자기 계절에 되는 이 자기 계절에 가장 강한 글자인 묘가 100을 얻는다면 인목은 한 90 정도 얻으신다고 보시고요. 준왕이 되면은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의 힘을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정확한 수치로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정확한 수치대로 이거를 딱 자를 수가 없고 이거 딱 적용되는 숫자대로 퍼센트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주라는 건 나중에 사주를 다 작성해 놓고 보면 이러한 그 어떠한 힘의 분포가 있지만 지지끼리 서로 병도 하고 충도 하고 합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다단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통근력을 와해시키기도 하고 세월에 따라서는 통근이 됐다가 또는 통근이 되지 않게도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수시로 빈번히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수치로 계산을 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변동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왕상휴수사법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이러한 힘의 균형 비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사주를 봐나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계량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동양의 학문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세월과 체험의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본인이 그것을 피부로 느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또 숫자와 계량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계측하려고 하면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대로 좀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사주의 강약 측정 방법의 어떤 오류를 에서 벗어나서 이런 오랜 동안 체험과 경험을 통한 이 힘의 배분, 힘의 강약 정도를 느껴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것은 여름, 계절로 보면 여름이고 화해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휴가 됐지만 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술충미는 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헷갈리시니까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수가 돼서 내가 극하니까 통근이 안 되는데 실제로 내부를 살펴보면
을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또 을목이 요게 정리가 3자리로 93, 18에 들어가 있죠. 요 3자리가 또 작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3자리는 목기가 저장돼서 창고로 들어간 것이라고 잠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아까 진에서 얻은 초기 9일보다 3분의 1 정도로 뚝 힘이 떨어졌죠. 그러나 통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미세하지만 약하게 어떤 통근력을 또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6에서 70% 정도라고 봤다면 이것이 한 3분의 1 정도로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겠죠. 그러면 한 20, 30% 정도는 통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계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를 보면 약하지만 간목은 통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신금인 가을의 금의 계절에서는 통근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술토는 여기가 신정무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는 아예 통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는 수의 오행일 때는 해자는 아까 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수나 자수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묘가 차이가 있듯이 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수보다는 자수가 좀 더 생의 능력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겨울에 강한 왕의 글자니까요. 근데 축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개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초기에 있는 9, 3, 18 중에서 예수가 9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사령이 초기에 걸리게 되면 수의 오행으로서 준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상을 얻으니까 자, 인성을 통한 상의 오행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것에서 해수에서 자수에서 그것을 벗어난 추월이 됐다 하더라도 초기 사령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월지로부터 준상의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한 이제 그 글자마다 이제 그 묘는 100이라면 이는 뭐 한 90 정도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는 90 정도. 마찬가지로 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는 한 80이라고 보면 자, 해수는 한 70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씩의 차등을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축중에 이렇게 초기의 사령이 아니면 이제 통근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수는 작용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상휴 수의 작용으로 또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12지지를 놓고 봤을 때 간목의 어떠한 일간이다 그러면 통근되는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을목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통근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오행들은 이렇게 12지를 놓고 배열을 했을 때 서로의 그 계절만 바뀌면 그 패턴은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왕상휴수사를 가지고 12지지를 놨을 때 이제 왕상휴수사 5개를 이렇게 분포해서 어떤 계절의 작용력에 따라서 특히나 그 지장간에 들려있는 비율의 사령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통근력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통근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상휴수사의 기본 개념은 간단하게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다 그거를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요걸 통해서 그러면 실제 사주표를 보면서 통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주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간목 일간을 예시로 했을 때
요 월지에 있는 계절을 가지고 왕상 휴수사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요것이 이제 첫 번째 강약을 측정하는 기준이 월지였고요. 자, 이게 월지에서 만약에 왕이나 상을 얻었다면 일단은 그것은 통근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육친을 수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격국의 수용 면에서 능력이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찰할 곳이 바로 일지죠. 자, 그래서 만약에 월에서 어떠한 통근력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관찰해야 될 부분이 두 번째 일지에서의 강약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상 휴수사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의 개념이 아니죠. 계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일지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계절의 감각, 계절의 어떤 영향이 없습니다. 왕상 휴수사에서 만약에 왕이라는 통근을 얻었다 하더라도 계절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2배의 가중치를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왕이냐 상이냐, 그러면 하나는 비겁의 통근을 했느냐, 하나는 인성의 통근을 했느냐의 차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상 휴수사법에 따라서 왕상을 얻었으면 일지의 통근을 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지 통근은 일단은 자신의 일간을 유지하는 힘은 얻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지는 아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사주에서 이제 한참 공부를 더 진행하면 이제 격국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자, 월지에서 만약에 왕이나 상을 얻었다면 격국을 수용하는 정도 수용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일지에서 만약에 힘을 얻어서 왕상의 글자를 얻었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육신을 수용하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격국을 수용하는 힘에는 일지에서 얻는 것은 좀 어렵다, 쉽지 않다, 좀 버거운 정도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반대로 월지 같은 경우에는 월지에서 왕상을 얻은 것은 격국을 수용할 정도의 힘을 충분히 가지니까 육친 정도는 당연히 수용이 가능하죠. 자, 이런 강약의 차이를 서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개념 없이 강약의 차이를 숫자적으로만 인식하면 나중에 사주 해석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시지겠죠. 이 순서대로 이제 통근의 힘을 측정하시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일지는 배우자 자리니까요. 자, 그러한 힘이 제공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배우자를 득하는 시기부터 통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당연히 자식 자리니까 자식궁이죠. 당연히 자식궁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왕상의 힘을 얻었다, 그럴 때는 자식을 득한 후부터 통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지에서 통근력을 얻었다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통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드디어 생기고 나서부터 통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지에서의 통근이 된다면, 자,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득한 이후부터 통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좀 시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늦은 시기부터 말년의 시기까지 통근력이 작용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일찍부터 월지에서 통근을 했다면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자기 인생의 초기부터 꾸준히 청년 시기부터 통근을 해서 뭐 학업 진학도 하고 사회 직장도 잡아나가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일지는 이제 배우자를 얻으니까요, 이제 가정을 꾸민 이후부터, 특히나 배우자를 득한 이후부터 그런 것이 작동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시지는 자식을 얻은 후부터 이제 말년까지 힘을 쭉 얻게 된다, 이렇게 차등을 두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지는 결국 격국의 인자하고는 소 관계가 없고, 이제
아까 일지에서 얻으면 육친 정도는 수용이 된다고 그랬죠? 육친에 수용이 된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육친이 수용되기 시작해요? 네, 자식을 얻은 시기부터는 드디어 육친이 이제 수용되는 정도로 힘을 얻고 충분히 이제 힘을 얻게 되는 통근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네 번째로 보면은 여기 연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약한 것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왕상을 얻게 되면, 이제, 초년 시절에 통곤을 이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략 우리가 보통 한 기둥을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세월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5세 전후로 해서, 이 통근력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대체적으로 조부모의 조력, 인자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약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여기에 통근이 된다면 다행이다 정도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조부모의 인자, 집안, 가문의 조력 인자로서 자기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요소로 해석하시면 되면서, 이제 적어도 15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통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지에서만 통근을 얻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통근이 약해지면서 힘을 얻지 못하니까 신약한 사주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대운의 흐름에서 그런 것들을 받쳐주면은 또 통근이 되겠죠. 대운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따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근의 개념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왕상 휴수사 개념하고 지금 이 각 자리별로 이제 왕상 휴수사의 글자들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 차등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서의 내용처럼 이제 통근력이 어떻게 작용되느냐까지 한번 쭉 이렇게 자리별로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급적이면 좀 정제된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는 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러한 이론의 설명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예시를 가지고 또 이제 설명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아쉬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하고 통근에 대한 그 구조적인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립을 해 드렸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상휴수사 두 번째 시간에서 다음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왕상휴수사로서 이제 이렇게 일간이 차례차례 힘을 갖는 것이라면 통근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른 일간의 작용력, 일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주 해석할 때 아주 크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꽤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 왕상휴수사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한 왕상휴수사가 노임에 따라 일간에 작용하는 어떠한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벽강이었습니다.